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 동영상은 여러분이 실시하신 CLS 학습 코칭 검사의 결과지를 올바르게 해석하고 활용하는 것을 돕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검사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잠깐 시험 무렵이 되면 여러분이 하게 되는 고민들 한번 생각해 볼까요? 분명 열심히 공부했는데 성적이 왜 잘 안 나올까? 지금 내가 하는 공부 시간은 충분한 걸까? 공부에 집중하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 나는 왜 공부를 하는 걸까? 정말 다양한 고민이 생겨납니다. 공부는 모든 학생들의 고민거리죠. 여러분도 지금 내가 잘하고 있는 건지 확인하고 싶고, 더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조언을 구하고 싶을 때가 많을 텐데요. CLS 학습 코칭 검사는 바로 이러한 여러분들의 고민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만들어진 검사입니다. 그럼 검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까요? 우선 CLS라는 검사명의 의미부터 알아보죠. 맨 첫 글자인 C는 바로 체크와 코칭에서 왔어요. 체크, 지금 상태를 확인하고, 코칭, 앞으로 갈 방향을 알려준다는 의미. 다시 말해, CLS 학습 코칭 검사는 여러분이 더 나은 학습을 하기 위해 코칭해주는 검사인데요. 그러기 위해서 현재 여러분들의 학습 상황을 먼저 파악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모두 결과지를 2장 받으셨죠? 바로 첫 번째 장은 체크에 해당하는 부분이랍니다. 여기서는 여러분이 학습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공부는 왜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학습에 어려운 점은 없는지 살펴볼 거예요. 두 번째 장인 코칭에서는 여러분의 강점과 약점이 되는 학습 전략을 확인하고 여러분 각자의 성향을 고려했을 때 적합한 학습 방식에 대한 팁을 살펴볼 겁니다. 이 많은 내용을 다 기억할 수는 없겠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2가지예요. 첫 번째는 여러분의 학습과 관련된 큰 그림을 보여주는 종합진단 학습 유형. 두 번째는 여러분에게 적합한 학습 스타일을 유형으로 보여주는 나에게 맞는 학습 스타일 부분입니다. 이 둘이 중요하다는 점을 기억하고 이제 결과지를 함께 살펴볼까요? 여러분의 학습에 도움이 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선 검사 결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결과지에 나오는 용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검사 결과지의 점수는 대부분 T점수라는 점수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이 용어가 조금 생소할 수도 있는데요. T점수는 한마디로 여러분이 우리나라의 여러분 또래 다른 친구들에 비해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알려주는 점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여러분 점수가 다른 학생들에 비해 높은지 낮은지를 알려주는 점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50점이면 평균을 의미해요. 그럼 T점수가 몇 점일 때 높고 몇 점일 때 낮은 점수로 해석할까요? T점수가 30점 미만이면 매우 낮은 수준, 해당 특성이 매우 낮은 편이다. 30점 이상 45점 미만이면 낮음 수준, 해당 특성이 낮은 편이다. 45점 이상 55점 미만이면 보통 수준, 해당 특성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편이다. 55점 이상 70점 미만이면 높음 수준, 해당 특성이 높은 편이다. 70점 이상이면 매우 높음 수준, 해당 특성이 매우 높은 편이다라고 해석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검사의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과지 첫 장 제일 위에 종합진단 학습 유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이 부분은 결과지의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죠. 바로 학습과 관련된 여러 상황들을 종합해서 여러분의 학습 상태에 대한 큰 그림을 보여주는 곳인데요. 오른쪽에는 그래프 비슷한 것도 보이고 뭐라고 글씨가 적혀 있네요. 무슨 의미인지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종합진단 학습 유형은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집니다. 유형 구분의 기준은 바로 그래프 가로축에 해당하는 학습 시간과 세로축에 해당하는 학습 동기인데요. 학습 시간은 여러분의 하루 평균 학습 시간, 그리고 학습 동기는 공부를 하려는 의욕과 의지라고 할 수 있어요. 평균과 비교했을 때 각 요인의 높고 낮음에 따라 각 사분면에 하나씩 유형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총 10가지의 학습 유형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나요? 이러한 유형은 앞으로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현재 모습을 스스로 정확히 파악하고 더욱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죠. 각 유형별로 해당 유형에게 보내는 한 줄 메시지와 함께 현 상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나옵니다. 학습에서 어떤 부분을 먼저 신경 써야 할지 찬찬히 살펴보세요. 그럼 큰 그림을 살펴봤으니 이제 세부적인 결과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까요? 먼저 결과지 첫 페이지에 체크 1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체크 1은 여러분의 학습 현황을 점검하기 위한 기초적인 정보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검사에서 답한 내용을 한눈에 보기 쉽도록 정리해 보았는데요. 학습자로서 자신을 객관적으로 살펴본다 생각하고 스스로 학습 상태를 점검해 보는 시간으로 삼아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세부적인 항목들을 살펴볼까요? 먼저 체크 1은 학업 성취와 학습 상황으로 나누어집니다. 학업 성취에는 스스로가 생각하는 현재 성적, 성적에 대한 만족도, 공부에 대한 흥미도, 과목별 성취도 및 흥미도가 있습니다. 학습 상황에는 학습 시간, 선호하는 자습 환경, 학습 부담이 있는데요. 학습 시간에서는 현재 학습 시간과 현재 학습 시간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봅니다. 선호하는 자습 환경에서는 혼자 공부할 때 공부가 가장 잘 되는 공간과 시간, 공부 방식에 대해 살펴봅니다. 마지막으로 학습 부담에서는 학습량에 대한 부담 정도와 학습 부담의 내용에 대해 살펴봅니다. 기초적인 것을 파악했다면 이제 두 번째로 점검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같은 페이지에 체크 2, 학습 동기를 봅시다. 여러분 중에 공부를 잘하고 싶지 않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하지만 그 과정이 재미보다는 인내가 필요한 과정이라서 생각만큼 잘 되지 않을 때가 많죠. 당장의 단잠보다는 1시간 더 공부하는 것을 선택하게 하는 힘, 그것이 바로 동기입니다. 다시 말해 학습 동기는 공부를 하고자 하는 의욕과 의지라고 할 수 있어요. 동기를 얼마나 갖고 있느냐는 모두가 달라요. 어떤 친구들은 의지를 불태우기도 하고 어떤 친구들은 어떤 이유에선가 공부에 큰 관심이 없죠. 또 구체적으로 무엇이 공부하게끔 하는 원동력이 되는가도 다양합니다. 어떤 친구들에게는 목표한 성적을 받았을 때 받기로 한 보상이 원동력이 될 수 있고 어떤 친구들은 공부 자체에서 느끼는 흥미가 클 수 있어요. 체크 2에서는 바로 이 부분을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공부를 하려는 마음가짐과 의지는 기본적인 학습 동기에서, 공부하게끔 만드는 원동력은 구체적인 학습 동기에서 살펴봅니다. 기본적인 학습 동기부터 볼까요? 기본적인 학습 동기 점수가 높다면 공부하려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고 공부를 잘하고 싶은 마음 또한 큰 편으로, 점수가 낮다면 공부에 대한 관심과 공부하려는 의지가 또래 학생들에 비해 낮은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학습 동기에는 학습 흥미, 진로 준비, 보상 추구, 인정 욕구, 경쟁 욕구가 있어요. 학습 흥미는 공부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즐거움 때문에 공부하는 것을, 진로 준비는 미래의 진로를 위해서, 보상 추구는 물질적인 보상을 받기 위해서, 인정 욕구는 주변의 인정을 받고 싶어서, 경쟁 욕구는 또래와의 경쟁에서 이기고 싶어서 공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각형 그래프를 살펴보며 어떤 동기가 높고 낮은지 확인해 보세요. 앞에서 T점수에 대해 설명했는데요. 여기 5가지 점수들은 T점수가 아닌 원점수로 되어 있습니다. T점수가 상대 점수라면 원점수는 절대 점수예요. 또래에 비해서 높은지 낮은지는 알 수 없고 단순히 해당 동기가 여러분에게 큰지 작은지만 나타내죠. 동기의 특성상 다른 친구들과의 비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어떤 동기에 더 강하게 반응하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나열해 볼까요?
첫 번째로 오는 것과 마지막에 오는 것은 각각 무엇인가요? 내 결과는 이런데 다른 친구들은 어떨지도 궁금하겠죠. 또래 평균 점수는 여러분 또래의 다른 학생들이 보이는 결과입니다. 다른 친구들은 어떤 동기가 강한지 참고해 보세요. 다음으로 살펴볼 부분은 체크 3로 여기서는 학습과 관련된 어려움을 다룹니다. 공부에 관한 어려움이라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여기서 살펴보려는 것은 스트레스와 관련된 부분이에요. 스트레스는 여러분의 학업뿐 아니라 학교 생활과 대인관계를 비롯한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났다면 여러분의 마음 건강부터 챙겨야 할 필요가 있어요. 체크 3의 나머지 부분은 체크 1과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응답을 그대로 모아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무엇이 학습을 어렵게 만들어 왔는지 생각해 보면서 자신의 결과를 찬찬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결과를 자세히 살펴볼까요? 학습 스트레스에는 학습 부담, 성적 부담, 시험 불안, 관계 갈등이 있는데 각 점수가 63점 이상이면 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편으로 유의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학습 부담은 공부를 해야 하는 상황이나 공부 자체에서 느끼는 부담감을, 성적 부담은 좋은 성적을 받아야 한다는 압박감을, 시험 불안은 시험에 대한 지나친 불안감을, 관계 갈등은 공부로 인한 부모님과의 갈등을 의미합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응답을 보여주는 부분으로 첫 번째는 공부에 대한 고민이 있을 때 주로 상담하는 대상입니다. 다음은 공부가 힘든 이유에 관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공부를 방해하는 요인들에 관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현 상태에 대한 점검을 했다면 이제는 보완해야 할 점을 살펴볼 차례겠죠. 이제 페이지를 넘겨 결과지 두 번째 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칭 1, 학습 전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부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다면 이제 필요한 건 전략적인 것, 기술적인 것들일 거예요. 똑같이 책상 앞에 앉아 있는다고 똑같은 성적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건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죠. 코칭 1에서는 학습에 필요한 12가지 요소들 가운데 여러분이 지니고 있는 강점과 약점을 알아봅니다. 강점은 극대화하고 약점은 보완해 간다면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 각자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요인 2개를 강점,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요인 2개를 약점으로 보여주고 약점의 경우엔 이를 보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함께 알려줍니다. 보다 구체적인 팁이 궁금하다면 결과지 뒷면을 참고해주세요. 학습에 필요한 12가지 전략 요소는 크게 5가지 카테고리로 구분되는데요. 첫 번째로 환경에는 학습에 필요한 물리적 환경인 학습 환경과 학습과 관련해 주변 사람들로부터 받는 지원을 뜻하는 학습 지원이 있습니다. 마음에는 자신의 학습 능력에 대한 믿음을 뜻하는 학습 효능감과 학습과 관련된 것을 주도적으로 결정하는 자기주도성이 있습니다. 태도에는 수업에 집중하고 수업 준비를 성실하게 하는 수업 태도와 시험에 대비해 계획을 세워 집중적으로 학습하는 시험 준비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술에는 학습한 내용을 이해하려 노력하고 그 속에서 원리와 핵심을 파악하는 내용 이해, 암기할 내용을 효과적으로 잘 외우고 기억하기 위해 노력하는 암기 기억, 그리고 필요한 내용을 효과적으로 필기하는 노트 필기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행에는 구체적으로 실현 가능한 계획을 세워 학습하는 것을 의미하는 계획성, 어떤 상황에서도 끈기 있게 학습을 지속하는 실천력, 그리고 학습에 집중하는 정도를 뜻하는 집중력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결과지 오른쪽 코칭2 학습 스타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이 공부의 기본 전략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살펴볼 것은 나만의 맞춤형 전략인데요. 코칭2에서는 개개인의 성향을 고려한 효과적인 학습 스타일을 제안해 줍니다. 유형은 학습의 핵심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 체험 선호, 분석 선호, 창의 선호, 원리 선호형의 4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각 유형별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체험 선호형은 실제적이고 협력적인 방식으로 공부하는 것을 선호하여 이론보다는 체험과 활동을 중심에 둔 학습 방식이 적합합니다. 직접 몸으로 부딪혀가며 배우는 것을 좋아하죠. 분석 선호형은 분석적이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공부하는 것을 선호하여 개념적인 설명보다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예시를 통해서 학습할 때 보다 효과적입니다. 공부한 내용을 정리해가며 체계적으로 공부하는 타입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창의 선호형은 창의적으로 개발해 나가는 방식의 공부 방법을 선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 암기보다는 호기심을 자극하는 과제나 실험 및 실습이 동반된 학습을 선호하죠. 반복적이고 틀에 박힌 방식으로는 흥미를 느끼기 힘들고 창의력을 자극하는 과제들을 좋아해요. 원리 선호형은 통합적으로 이해하는 방식으로 공부하는 것을 선호하며 원리를 먼저 이해한 후에 세부적인 사항들에 적용해 나가는 방식으로 학습할 때 효과적입니다. 한마디로 숲을 먼저 이해한 다음에 나무를 공부해가는 타입이에요. 마지막으로 결과의 타당도라는 부분이 보이시죠? 이 영역은 검사 결과를 어떻게 봐야 할지, 얼마나 충실히 응답했는지 체크하기 위한 영역이에요. 검사 문항에 모두 응답하지 않고 누락하거나 같은 질문에 대해 전혀 다른 방향의 대답을 하거나 문제를 잘 읽지도 않고 쭉 같은 보기에 응답을 하거나 응답을 성실히 하고 있는지 묻는 문항에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면 이 결과지의 내용을 본인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는 결과로 해석하기 어렵겠죠? 바로 그 같은 경우에 정확한 결과로 보기 어렵다는 메시지를 주기 위한 알림창 같은 거예요. 이제까지 설명드린 결과지의 주요한 내용들과 함께 부수적으로 살펴보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CLS 학습 코칭 검사의 학생용 결과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신의 학습 상황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보다 나은 학습을 위한 조언을 실생활에 적용할 방법에 대해서 고민해보세요.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고 강점은 더욱 키워간다면 여러분이 가진 능력을 최대로 발휘할 수 있을 겁니다. 본 검사의 결과는 온라인으로도 조회 및 관리가 가능합니다. 스크론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결과지 1페이지 왼쪽 상단에 인증 코드를 입력하시거나 휴대폰의 경우 QR코드를 인식시켜 보세요. 언제든 나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올바른 생각을 추구하는 심리검사 기업 휴노였습니다. 감사합니다.